안녕하십니까. 증시학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아주 특별한 투자 인사이트 시간을 저희가 마련을 했습니다. 요즘 열풍을 불고 있는 챗 GPT-3. 우리가 이제 이 앞단의 순서들을 통해서 이게 어떤 구조를 가지고 어떤 반도체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적인 건 알아봤어요. 근데 이게 그냥 한번 왔다가 지나갈 건지 아니면 진짜 이게 뭔가 킬러 앱이 될 것인지가 핵심인데, 현장에 계신 분한테 들어보는 게 가장 좋거든요. 제 주변에는 제가 좋아하시는 분이 그런 분이 딱 한 분 있습니다. 바로 우리 단테 김동주님 오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우리 그 김동주님은 사실은 그 여러분이 쓰고 계신 카카오톡의 핵심 소프트웨어를 다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 혼자 만든 건 아니고 이제 여러분들이랑 같이 만들었고 아이폰 쪽을 주로 만들었어요. 아이폰, 네. 카카오톡 아이폰 쪽.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일단 이게 지금 갑자기 왜 이렇게 열풍같이 부나요? 일단 왜 열풍인지부터 이야기를 하면은 한마디로 사람들이 그냥 많이 써서 그래요. 네. 그래서 써서. 지금 이제 그 활성 사용자, 그러니까 한 달의 활성 사용자가 1억 명이 돌파를 했는데 그게 제가 알기로 뭐 한두 달 사이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사용자가 1억 명이 돌파를. 그러니까 그거는 했어요. 놀라운데, 그러니까 잠깐 뜨내기 왔다 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또 그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기는 뭐 당연히 한 것 같고, 네. 하지만 지금 뭐 저부터 그렇고 제 주변의 사람들도 그렇고 사람들의 피드백이 지금 상당히 좋은 좋아요. 것 같아요. 네. 요거부터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도대체 챗GPT가 뭐냐?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의 인턴이다. 인턴이요, 인턴. 그러니까 느낌이 옵니다. 네, 컴퓨터 인턴이야. 인공지능 인턴이야. 그럼 인턴한테 그 뭐 지금 회사 계시는 회사에서도 인턴이 입사하면 시키는 일들 있잖아요. 간단한 것들 시키죠.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아주 단순하게 이번에 뭐 어젠가 쿠팡 이제 실적이 나왔거든요. 예를 들면 이틀 전인지 어젠지 갑자기 헷갈리는데 쿠팡 실적이 나왔는데 좀 요약 좀 해봐. 분기별 실적 좀 뽑아줘. 뭐 예를 들자면. 네, 분기별 실적 뽑아줘. 이렇게 뭐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를 바로바로 지금의 인공지능에게 시킬 수가 있어요. 바로바로 합니다. 제가 이제 안 써봐가지고 써봐야 돼. 참고로 이거는 챗 GPT는 못 하고요. 그 이따가 말씀드릴 빙은 할 수 있는데 이건 제가 조금 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어쨌든 분기 보고서 전체를 올리고 요약하라고 하면 챗 GPT도 할 수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챗 GPT가 나오면서 지금까지 인공지능 서비스들을 사람들이 잘 많이 못 썼던 이유는 그들과 소통하는 방식이 컴퓨터 언어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인간과 컴퓨터가 대화하는 방식은 컴퓨터가 쓰는 언어에 더 컴퓨터 언어였어요. 프로그래밍 언어라고도 하는데 뭐 우리 소위 말하는 뭐 C나 C++, 뭐 파이썬, 뭐 자바 뭐 이런 언어들이 있고, 그거는 이제 아주 소수의 개발자들만 그 언어를 아는 사람만 소통이 가능해서 이제 원하는 어떤 결과들을 이제 얻을 수가 있었는데, 이 챗GPT가 만들어낸 어떤 그 혁명이라는 건 전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건 혁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네, 이제 계속 쓰면서, 그러니까 저도 이제 나온 다음부터 썼고, 뭐 어제 오기 전까지도 쓰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이거는 어쨌든 되게 큰 의미가 있는데, 왜 그렇게 느끼냐면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선택된 개발자만이 인공지능과 소통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동안에는 근데 얘는 사람의 언어를 알아먹기 시작하는 인공지능이 나온 거예요. 그게 사실 쉬운 게 아니죠. 전혀 쉬운 게 절대 쉬운 게 아니죠. 요즘 인공지능은 일반적으로 학습을 시킨다고 해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개고양이 사진 구분하려고 하면 어쨌든 개고양이가 뭔지는 사진 이렇게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챗GPT도 비슷하게 수많은 글자들을 이제 때려 넣어가지고 이게 사람들은 글자 이렇게 쓰는 거야 해가지고 학습을 시켰는데 생각보다 결과가 사람들이 이거를 모든 사람들이 쓸 수 있게 이렇게 서비스를 출시했는데 너무 결과가 좋은 거야. 사람들도 막 깜짝 놀라는 거지. 쓰면서 이런 일들을, 나의 일들을 이렇게 대신해 줄 수 있다고? 사람들이 지금 막 다 깜짝 놀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떤 엄청난 자료들이 서로 이렇게 좀 공유가 되고 있고, 이게 엄청나게 큰 거는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싶은 건 딱 그거예요. 사람의 언어를 알아먹기 시작했다라는 거는 개발자가 아닌 사람도 인공지능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까지는 개발자만 가능했잖아요. 근데 개발자가 아닌 사람도 내가 프로그래밍 언어를 몰라도 인공지능과 충분히 내가 원하는 거를 달라고 소통할 수가 있다. 지금 들어보니까 예전에 우리 컴퓨터 처음 나왔을 때
MS 도스로 나왔을 때는 진짜 이건 뭐 하자는 거야? 그 명령어를 다 쳐야지 들어갔었는데 윈도우가 나오면서부터 일반인들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좋아졌거든요. 그렇죠. 눈으로 보는 걸로 찍으면 저절되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 그런 느낌 맞습니다. 그런 느낌이요. 해달라는 거 사실 우리가 해달라는 거는 언어로 정의할 수 있지 않나요? 대부분.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5월에 미국을 갈 건데 여행 계획 좀 짜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사실은 요걸 원하지만 이걸 원해도 검색은 원래 미국 여행 이렇게 검색하거든요. 원래는.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자료를 보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원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원하는 건 답을 원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검색을 하는 이유는 검색 결과를 보기 위한 게 아니라 네. 답을 위한 건데 네. 답을 그냥 바로 주면 되잖아. 줄 수 있으면. 네. 미국 여행 2박 3일 스케줄 짜줘. 2박 3일 너무 짧구나. 어쨌든 뭐 5박 6일 스케줄 짜줘.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인공지능을 많이 성장시켜서 나온 거네요. 그러면 인공지능을 처음에는 했으면 얘도 처음에는 기초적으로 대답을 하다가 그걸 또 없고 또 없고 그렇죠. 또 없고 또 없고 이게 지금 뭐 갑자기 뭐 어느 날 갑자기 뿅 나온 게 절대 아니고요. 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오해를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건 사실 이 기술의 발전이라는 거는 수많은 정말 노력과 정말 아시다시피 알파고 기억하시잖아요. 네. 알파고 나온 게 거의 한 10년 정도 그렇죠. 전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 알파고 혁명을 시작으로 해서 정말 엄청난 돈과 엄청난 사람들이 인공지능에 정말 엄청나게 돈을 때려 박은 거고 네. 그거의 결과가 챗 GPT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뭐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뭐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챗 GPT의 경쟁자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네. 다만 이제 이거를 가장 대중에게 가장 먼저 이제 발표했기 때문에 주목을 받는 거일 뿐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네네. 이미 챗 GPT급의 기술은 저는 대부분의 빅테크 업체는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긴 해요. 네. 그건 뭐 이따가 조금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챗GPT가 좀 그렇게 주목을 받고 있는데 회사 얘기도 조금은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왜냐면은 챗GPT가 원래 오픈 AI라는 곳에서 그렇죠.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이 회사는 원래는 이제 샘 알트만이라는 Y 컴비네이터의 임원으로 있었던 원래 스타트업 그런 엑셀러레이터인 곳인데 거기 있는 친구랑 이제 구글에서 AI 하는 그런 다른 개발자들이 같이 모여서 만든 거거든요. AI 기술은 한 빅테크 기업에 의해서 독점되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좀 오픈 소스처럼 약간 그런 정신으로 만들어졌던 회사고 처음에 막 펀딩 막 일론 머스크도 펀딩하고 한 1조 펀딩 받았다면서요? 네, 일론 머스크가 1조를 넣은 건 아닌데 이제 모아서 그럼 뭐 피터 틸도 있고 뭐 리드 오프만도 있고 그러니까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들한테 이제 펀딩을 받아가지고 계속 이제 자기들의 모델들을 이제 그 언어 관련된 걸 일단 좀 집중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다가 이 회사가 뭐 챗 GPT라고 해서 이제 이런 챗봇도 만들고 그리고 그 비슷한 시기에 마이크로소프트한테 결국은 투자를 좀 많이 받았어요. 네. 근데 어쨌든 100억 달러라고 얘기 나오지 않았어요? 네, 뭐 한 12조 원 정도 되겠죠. 13조 원? 뭐 그 정도. 돈이야, 네, 그거를 받았는데 엄청나게 마이크로소프트의 베팅도 큰 거죠. 그렇죠. 그냥 뭐 대충 만든 거였으면 뭐 12조 원을 쓰진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마이크로소프트도 10조 원 넘게 투자한 거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까지 인수한 회사들 중에서도 거의 탑이거든요. 물론 이제 액티비전 분리자들 제외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건 제외하고 뭐 기터브도 사실 한 5, 6조에 샀던 것 같고 뭐 그럼 뭐 이미 있는 회사를 한 거하고 여기는 이제 스타트업에서 성장하는 회사인데 네. 역대 그 규모 대비는 최고의 베팅이죠. 네, 역대 규모 대비는 거의 최고의 베팅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주식을 정확하게는 49%인가 가져가더라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근데 사실상 그냥 이 정도면 마이크로소프트라고 봐도 무방하다라고 이야기를 일단 하고 싶어요. 이제 지분 구조가 일단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챗GPT 얘기하지만 사실은 챗GPT만큼이나 더 주목해야 되는 게 그 마이크로소프트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검색 엔진이 빙이라는 검색 엔진이 있거든요. 거의 뭐 막장 같죠, 사실은. 거의 이제 망하기 일보 직전 수준. 망하기 일보 직전이라고 알려져 있고 사실 시장 점유율이 뭐 5%도 안 될 겁니다. 아마 5% 뭐 언더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검색 엔진이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번에 칼을 갈고 나왔어요. 그래서 한 1주일, 2주일 정도 전에
우리의 검색 엔진에 챗봇을 탑재했다. 네, 그렇게 했죠. 네, 그러면서 이제 딱 발표를 하고 빙의 챗 GPT를 이렇게 붙인 것처럼 붙였죠. 그래서 조금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오픈 AI가 이제 그런 기술들이 원래 좋으니까 걔네 기술을 컨트롤 C, 컨트롤 V까지 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완전히 똑같이 갖고 온 건 아니고, 요거에 기반해서 우리만의 이걸 뭐 언어 모델이라고 하는데. 우리만의 언어 모델을 만들었다라고 일단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그렇게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긴 이름이 달라요. 프로메테우스라는 이름을 붙였고, 오픈 AI가 만든 그 챗 GPT의 언어 모델 이름은 GPT예요. 그러니까 GPT라는 이 언어를 이해하는 어떤 엔진이라고. 그렇지. 뭐 자동차로 치면 엔진인데 이 엔진 위에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자동차도 만들 수 있고, 그렇죠. 뭐 엔진이 뭐 말은 안 되겠지만 뭐 비행기도 만들 수 있고, 버스도 만들 수 있고, 뭐 오토바이도, 그러니까 그 엔진을 갖다 붙여서 어떻게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엔진이 있고 그 엔진을 사람들이 쓸 수 있게 하는 방식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 것처럼 이 챗GPT도 엄밀히 말하면 이 GPT라는 엔진이 있고 그 엔진을 어떻게 쓸 수 있게 할까? 얘는 언어를 이해하고 있는데 얘가 채팅을 할 수 있게 어떤 서로 이제 채팅할 수 있는 어떤 인터페이스를 붙이고 얘한테 말을 이제 오가게 할 수 있는 기능을 따로 붙이면 사람들이 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게 챗GPT고. 뭐 어쨌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새로운 GPT의 영향을 받아서 새로운 검색 엔진을 사실상 출시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이제 빙이긴 한데, 그러니까 리브랜딩을 하진 않았어요. 저는 충분히 리브랜딩 할 만한 급의 변화라고 저는 느끼는데, 어쨌든 뭐 그냥 새로운 빙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새로운 빙을 출시를 했고, 또 놀라운 거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거를 지금 제한된 사용자에 한해서 쓸 수 있게 해줬는데, 다행히 저도 지금 제가 이제 유료 사용자 말고 유료는 아니고 이름만 걸어놓으면 돼요. 그러니까 저 쓰고 싶어요 이렇게 신청하면 저도 한 2주 정도 전에 신청을 했었거든요. 저 이거 새로운 빙 쓰고 싶어요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이제 며칠 전에 제가 통과가 돼서 저도 지금 새로운 빙을 계속 써보고 있어요. 그렇군요. 이게 지금 이제 빅테크들의 대전이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지금 AI 등장하면서. 그래서 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진짜 윈도우에서 풍미를 하면서 세계의 불을 다 거머쥐었던 최강자에서 검색 엔진에서 구글에 밀렸고, 모바일 시장 오니까 애플의 복수를 당했죠. 그렇죠. 사실 지난 십몇 년간은 애플의 대단한 복수 혈전이었어요. 그래서 그 복수가 거의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었고, 이제 너희 시애틀의 이 MS 같은 놈들 이러면서 박살을 내놓은 그 몇 년의 시간이었는데, 와, 그때 이제 당하면서 칼을 갈았네. 마이크로소프트 대표 사티아 나델라라는 분의 인터뷰를 최근에 좀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대표가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대표 인터뷰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이 사람이 진짜 준비를 많이 했다. 이게 그냥 지금 잠깐 나온 게 아니고, 인터뷰를 보니까 2022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년 전 여름에 이 처음에 데모를 봤다고 하더라고요. 이 챗GPT의 데모를 보는 순간 이거다. 이거를 빙에 넣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때부터.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자사의 검색 엔진에 탑재한 이 새로운 빙은 한두 달 준비해서 나온 게 아니고 그래도 1년 가까이 이것만 이식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핵심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상태였고 이거를 자사의 검색 엔진에 이식시키기 위한 노력도 꽤 있었다. GPT보다의 크게 두 가지의 성과가 좀 더 있거든요. 그러니까 챗GPT에 비해서 제가 지금 빙을 써본 입장에서 두 가지 정도가 크게 좋은데, 사실 우리가 이제 챗GPT 많이 써보신 분들이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단은 최신 정보가 없다. 그렇지.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네, 많이 하죠. 왜냐하면 2021년 이전까지의 또 데이터만 갖고 학습을 해서 GPT가 만들었기 때문에 최신 정보가 없거든요. 근데 빙은 최신 정보를 다 반영해요. 자기네 검색 사이트에 있는 거를 그냥 다 그렇죠. 다 끌어오는 이미 거군요. 또 검색 이미 또 그거를 하고 있으니까, 빙팀이 그거를 이미 그런 걸 잘하고 있으니까 최신 정보까지도 바로 반영해서 얘기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들이 돼 있어요. 뭐 며칠 동안의 이슈는 뭐 국가대표팀 감독이 뭐 어떤 클린스만이라는 사람이 왔는데 이 사람이 막 이슈거든요. 요거를 챗GPT한테 물어보면 딴소리를 해요.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누구야? 그럼 막 다른 사람 얘기해요. 그렇지. 지난번 감독. 막 잘 모르겠죠. 그거 뉴스 나온 날 제가 바로 빙한테 물어봤거든요.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누구야? 그러니까 바로 클린스만. 바로다. 최신 정보도 일단 알고 있는 게 첫 번째로 좋은 점이고요. 그 다음에 또 GPT보다 지금 좋은 게
출처에 대한 부분. 왜냐면은 우리 GPT를 챗 GPT 많이 써보신 분이 가장 또 많이 얘기하는 게 얘가 말을 도대체 지어내는 건지 거짓을 말해도 믿을 수밖에 없는데 빙의 경우는 말에 출처가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딱 그 링크가 나와 있어요. 그 말을 해주고 그 말에 이렇게 딱 링크가 떠 있어서 그걸 누르면 바로 그 링크로 가요. 이 빙은 오히려 조금 더 진보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GPT보다 저는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하시는 분들 진짜 너무 간단하게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냥 뭐 실적 발표 같은 거 나올 때마다 그냥 링크 주고 그 링크를 주고 이거 요약해. 예를 들면 쿠팡의 실적 발표 자료, 쿠팡의 실적 발표 요약을 해줘 라고 하면은 쭉 얘기를 해줘요. 쿠팡의 재무 결과를 보고한 겁니다. 게다가 한글로 번역됐어. 미치겠어. 한글로 명령 내려도 돼요. 빙은. 이거 미국에서 발표한 건데. 네, 미국에서 발표한 건데 그냥 뭐 그러니까 그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RA한테 시키는 거죠. 그래서 뭐 쿠팡 분기 실적 알려줘 하면은 바로 쿠팡의 지난해 4분기 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출은 얼마, 뭐 영업은 얼마, 순이익은 얼마 이렇게 하면서 저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그 링크가 다 있어. 어디서 왔는지 링크가 있어. 다 있죠. 그리고 아예 문서 그냥 번역해 달라고 해도 돼요. 여기 있는 문서 그냥 이게 쿠팡 실적이거든요. 쿠팡 실적, 쿠팡이 직접 IR 자료로 발표했던 거를 그냥 번역해줘. 뉴스가 없어도 이거 그 링크 따와서 번역해줘. 네, 이거 뭐 야 이거 미치겠다. Summarize this 뭐 이렇게 각도기 TV 알아? 나오네. 각도기 TV는 유튜브 채널로 주식 투자에 관한 정보와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채널입니다. 동국강님과 각도기님이 곽상준님 등의 트레이더들이 자신의 트레이딩 방법과 경험을 공유하고 있어. 무섭다. 그래서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자료들 그냥 PDF나 이런 걸 링크 넣고 요약해줘. 그럼 바로 요약해줘. 저 같은 아재들한테 완전 좋네.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일단 물어봐서 이렇게 기본적인 거는 해서 그 다음에 저희가 한 단계 더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기본적인 거는 이렇게 분류를 해서 줄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이걸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사실상 엄청 독과점을 하고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피스잖아요. 오피스. 그렇죠. 문서 작성, 파워포인트. 문서 열었는데 문서 오른쪽에 이거 요약해줘. 그럼 다 요약해주는 거야. 그렇지. 그거를 다 넣겠다고 하는 거야.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피스 제품군을 다 반독점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엑셀이고 뭐 이거고 그런 거를 우리가 작성할 때 우리가 다 도와줄게. 다 모든 걸 도와주는 기능을 추가하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한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 이 자료를 엑셀로 전환시켜줘. 그렇죠. 그런 것도 가능하죠. 네, 뭐 여기 있는 템플릿을 바꿔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을 원래는 내가 클릭 하나하나 찾아서 했어야 되는 건데 그런 요청들을 다 말로 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저 같으면 이제 매일같이 이제 investor.com에서 메일 자료를 끌고 와서 하는데 제가 재주가 없어서 저는 손으로 다 쳐요. 네네. 이걸 붙여줘 이러면 뭐 그런 예를 거죠. 들어서 엑셀로 붙여줘 이런 거 붙이고. 네, 그런 것들 가능한 거죠. 저는 갑자기 가슴이 뛰는데. 네네. 너무 좋아지는데. 인베스팅닷컴에 있는 자료 만드실 때 그런 거 생각보다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겠네요. 네네. 그런 거 인베스팅닷컴에서 뭐 갖고 와서 자료 만들어서 바꿔줘. 그러니까 이게 정말 엄청난 정말 변화의 시작일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모든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에 다 붙이고 그리고 검색에 붙여서 이제는 더 이상 검색 엔진이 검색하는 엔진이 아니라 답을 주는 엔진으로 바꾸겠다라는 게 나델라의 어떤 야심이에요. 그래서 20년 만에 기회가 왔다. 나델라가 이야기하는 게 20년 만에 우리가 검색 산업에서 이제 1등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왔고 구글 너희들도 링 위에 올라와서 춤을 춰야 될 거다. 너희들도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될 거다라고 인터뷰에서 완전 대놓고 물론 되게 공손하게 표현하긴 했어요. 참고로 인터뷰 톤은 그랬는데 완전 구글을 도발하는 그런 이제 인터뷰를 했고 이제 계속 저는 궁금하시면 한번 진짜 빙을 계속 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일단 많이 쓸 것 같아요. 뭐 저 오늘 장 왜 이래? 뭐 블룸버그 기사 링크 주고 요약해줘. 그러네. 일단은 번역이나 이런 거 되게 쉽게 하는 거 아니에요? 얘네들 정도 수준이. 뭐 그렇죠. 번역도 뭐 되고 그냥 뭐 영어로 요약한 거 그냥 다시 번역 돌려도 되고 번역해줘 이렇게 해도 되고 다 엄청납니다 진짜. 자 여러분은 지금 우리 단테 김동준님과 함께 GPT AI 인공지능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고 또 어떤 킬러 앱으로 다가올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요 1부 여기서 마치고 2부 바로 들어가겠는데요. 2부에서는 이게 어떤 경쟁 관계를 앞으로 만들어 나갈지 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단대 김동준님과 함께하는 AI 미래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현장의 소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앞서 그 MS CEO가 얘기한 것처럼 20년을 뺏겼던 시장에 우리가 다시 재등장하겠다라는 건데, 결국 그러면 놓쳤던 광고 시장을 우리가 다시 먹겠다. 그렇죠. 이런 얘기네요. 핵심은. 네, 핵심은 딱 그렇습니다. 구글 너희들 기다려. 네. 이거고. 네. 이제 구글로 한번 좀 가보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럼 구글이 좀 어떤 상황이었는가? 구글이 보니까 준비를 하나도 안 했던 것 같아요. 일단 이번에 바빴죠. 바드 올리면서 사실은 실수가 아닐 수도 있긴 한데 그 정도면 9살짜리한테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찌되었건 실수로 보여주면서 아주 주가가 망조가 났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구글이 이제 성급한 게 다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그 막 챗GPT 열풍에 뭐 새로운 빅이 나온다고 하니까 구글에서도 우리도 그러면 챗봇 출시할 거야 라고 하면서 바드라는 이름의 챗봇을 이제 출시를 할 거다라고 얘기했고, 일부 사용자, 우리가 믿는 일부 사용자들한테는 현재 테스트를 돌리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데모 영상을 보여줬는데 그 데모 영상에 있는 이제 자료가 틀렸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틀리면서 이제 구글 주가가 그날 이제 뭐 거의 뭐 100조가 날라갔나 뭐 그랬으니까 그렇게 이제 구글 주가도 박살나고 이제 그런 일들이 생겼는데, 이제 저도 이제 업계 지인들이랑 뭐 이렇게 다 뭐 좀 물어보니까 일단 구글이 이거를 서비스화 해야겠다는 생각 자체를 아예 안 하고 있었나 봐요. 챗GPT를 보면서 황급하게 우리도 그럼 빨리 서비스 얼마나 그 얘기를 많이 들었겠어요. 우리도 빨리 대항마 내놔야지라고 하면서 좀 급하게 이게 나온 감은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그 데모 실수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반응이 좀 너무 감정적이었다라고 보는 사람이긴 해요. 왜냐면은 챗GPT를 써도 그렇고요. 제 새로운 빙, 아까도 우리 좀 작은 이제 사고 같은 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GPT가 생각보다 뭐 빙도 생각보다 실수를 되게 많이 해요. 실제로 써보면. 그래서 제가 아까 인턴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일 잘하는 직원이라고 표현 안 하고 인턴이라고 표현했던 이유는 인턴에게 일을 시키면 한번 검수를 해야 되잖아. 뭐 예를 들면 뭐 삼성전자를 뭐 재무 실적을 요약해와. 근데 실수로 뭐 하이닉스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 예를 들면 그냥 실수를 해가지고. 인턴은 그런 실수를 이제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인턴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생각보다 괜찮긴 한데 실수도 꽤 많이 해요. 그런데 유독 이제 사람들이 구글의 실수에 대해서 좀 가혹한 시선을 좀 보낸 것 같습니다. 사실 되게 편안하고 여유 있게 살았던 빅테크 애들 중에서 제일 편안한 애들이 구글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특히나 자기 그 추성하고 있는 이 검색 시장은 지금까지 너무 평온했거든요. 다만 이제 이거에 대해서도 좀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할 수가 있는 것 같은 게,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구글 망하냐 이런 얘기들을 또 많이들 하십니다. 실제로 주변에도 보면은 구글이 망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많은 이제 일단은 요거부터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챗 GPT에 기반이 되는 기술들이 이제 대충 우리가 뭔지를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디테일하게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크게는 어떻게 만들었는지 아는데, 그 기반 기술 전부 다 구글이 만들었어요. 전부 다 구글이 쓴 논문에 다 영향을 받았고, 사실은 선발대가 알파고 아니었습니까, 이거?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알파고로 시작해서 또 그 어떤 언어와 관련된 언어 모델들과 관련된 논문들도 대부분 다 뭐 Attention is all you need라는 논문이 가장 영향을 크게 줬는데, 뭐 그런 논문들도 보면 다 구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만든 거다. 그러니까 기반 기술들은 뭐 이건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인정할 거예요. 다 구글이 만들었어요. 기반 기술들 제일 많이 공개했고. 근데 이제 약간 정작 어이없지만 정작 이제 그걸로 이제 콩고물은, 그러니까 제주는 이제 약간 곰이 부리고 뭐 이게 과실은 좀 다른 회사가 좀 따먹는 그런 느낌도 있긴 한데, 일단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구글이 사실 제가 아까 언어 모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언어를 이해하고 있는 어떤 지능, 인공지능, 언어를 이해하고 있는 인공지능, 이 언어 모델, 그러니까 아까 챗GPT에도 GPT라는 게 있다 그랬고, 빙에도 프로메테우스라는 어떤 그런 각각
엔진? 엔진에 해당하는 그런 언어 모델이 있는데 이런 류의 언어 모델이 구글에 이미 한 3-4개 정도 있어요. 바드가 하나 나왔잖아요. 네네네. 우리가 아까 챗봇 바드 나와서 뭐 주가가 떨어졌지만 바드는 구글이 만들던 언어 모델 원 오브 댐이에요. 여러 개가 있어. 구글은 이미 여러 회사에서 딥마인드도 자회사 중에 그렇죠. 하나고요. 그렇죠. 구글 내에서 그냥 하는 것도 있고요. 구글이 또 그 인공지능만 하는 자회사 구글 브레인이라는 자회사도 있고요. 네. 그래서 되게 구글의 자회사 혹은 구글의 본체에서 이미 만들어 놓은 뭐 팜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기 딥마인드에서 나온 건 친칠라라고 나온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람다가 이제 바드가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제가 갑자기 회사 이름을 까먹었는데 뭐 엔트로픽인가 해가지고 또 어쨌든 오픈 AI랑 비슷한 형태로 구글이 또 투자한 스타트업이 있어요. 네. 거기도 지분도 가져가면서 언어 모델 원래 오픈 AI에 있던 애들이 나와서 만든 또 다른 회사가 하나 있는데 그것도 구글이 투자했어요. 그래서 여기도 되게 언어 모델이 괜찮다. 얘네가 사실은 핵심 과학자다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들도 구글이 손을 뻗쳐놔서 제가 사실 보기에는 구글이 챗GPT나 빙의 급으로 제품을 내놓는 거는 사실 시간 문제라고 봐요. 솔직히 말하면. 다만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지금까지의 모델들은 다 약간 연구용으로만 다들 만드셨던 거고 이거를 완전히 그러니까 양산을 안 한 거거든요. 자동차로 치면 컨셉카만 만든 거고 컨셉카 아니면 한두 대 정도는 만들 수 있잖아요. 맞죠? 자동차도 보면 뭐 한두 대 만드는 건 만드는 건데 양산을 하는 건 완전 다른 얘기거든요. 그렇죠, 우리 하드웨어 하시는 분들 뭐 다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양산을 한다라는 건 좀 그런 그 비용적인 부분도 계산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뭐 속도도 뭐 괜찮아야 되고 뭐 예를 들면 자동차로 치면 연비도 어느 정도 괜찮아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컨셉일 때랑 실제 제품 팔아먹을 때랑 다른 거고 또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좀 그걸 뭐랄까 좀 안전 이슈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막 말을 시키다 보면 막 이상한 얘기를 하거든요. 예를 들면 메타에서 원래 그 언어 모델이 하나 챗봇이 나온 적이 있거든요. 갤럭티카라는 챗봇이 나왔는데 갤럭티카한테 막 마크 저커버그는 누구야? 그러면 마크 저커버그는 돈밖에 모르는 자본주의의 뭐 괴물이야. 자본주의가 낳은 괴물이야. 아 맞아. 사람들이 직원이나 그 밑에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마크 저커버그를 안 좋게 했던 사람들이 글 쓴 양이 훨씬 많을 테니까.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보다 그 사람 안티 세력들이 쓴 글이 훨씬 내용이 많다면 그렇게 그 습득을 해가지고 그거를 얘기할 수 있을 거니까. 그래서 그런 말들을 그 갤럭티카가 너무 말을 많이 하면서 바로 셧다운 해버렸어요. 나오자마자. 왜냐면 챗봇한테 말을 시켜보니까 막 말을 너무 이상하게 하는 거야. 뭐 방금 같이. 그러니까 어쨌든 양산이 되려면 그러니까 인상적인 결과를 만드는 거랑 양산하는 거랑은 그런 특히 챗봇은 안전상의 이슈가 있어요. 자꾸 얘들 막 말을 잘 시키면 얘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빼올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것도 가능하거든요. 얘한테 말을 잘 시켜서 뭐 이거를 뭐 탈옥이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뭐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들을 예를 들자면 야 너 엔진 그거 어떻게 어떤 식으로 돌리고 있는 거야? 나 너무 궁금한데 그거 그 부분 좀 나 한두 개만 알려줘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거는 그렇게 되는데 그 다음 건 뭐야? 이런 식으로 계속 캐낼 수가 있는 거죠. 안 그래도 그런 것들 사람들이 막 최근에도 많이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챗 GPT 갖고도. 그러니까 이 챗봇을 그냥 출시한다는 건 그런 엄청난 방어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상하게 튀지 않도록 어느 정도 컨트롤한 이후에 이제 양산형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구글이 어쨌든 뭐 적어도 저는 몇 달 내로 나올 거라고 봐요. 바드를 일단은 가장 먼저 출시하기 좋은 언어 모델 중에서 그들이 갖고 있는 언어 모델 중에서 가장 빨리 출시할 수 있는 거를 이제 출시를 아마 할 거고 이제 그때부터 보시면 되는데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지금까지 저는 구글이 탑일 수 있는 이유는 사람의 습관을 바꿨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IT 서비스가 압도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이유는 사람의 습관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검색하고 궁금해. 그럴 때 항상 구글로 가니까 그거를 이제 사람의 습관을 바꿨기 때문에 이제 구글이 시장을 이렇게 다 먹고 있는데 그럼 앞으로도 그럴 것이냐 라는 관점에서는 일단 구글이 제품을 늦게 출시하면 저는 빙이 역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주 늦게 출시하면. 이제 시간 싸움이에요 일단. 그래서 저만 해도 어제 빙으로 더 검색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재밌는 거야. 얘랑 대화를 하는 게
계속 이거를 넣어보고 답이 나오고 그럼 저도 이제 어쨌든 요약이나 이런 것도 많이 필요하니까 이게 베타 서비스가 성공하면 사실은 베타 서비스 하신 분은 유료 서비스로 그냥 직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기반으로 조금 더 넓히고 또 유료하고 또 네, 예, 유료하면 되고 뭐 이미 나델라는 아예 얘기했어요. 이거 돈 엄청 많이 들거든요. 이따가 그러니까. 사실 얘기할 거긴 한데 돈이 구글 검색은 사실 뭐냐면은 인덱싱이라고 인덱싱에 기반하고 있는데 인덱싱이라는 건 그 책의 목차랑 똑같아요. 네. 책 목차 보시면 어디로 가면 됩니다 이렇게 써 있잖아. 예. 그 바로 절로 가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구글은 이미 내가 검색할 거에 대한 답을 이미 다 마련해 놓은 상태야. 그래서 글로 가면 되고 그걸 결과가 그래서 거의 똑같이 나오는 거거든요. 검색할 때마다. 근데 인공지능은 어떤 식이냐면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아주 단순하게 GPT나 빙이 하는 걸 얘기하자면 자동 완성을 매번 단어마다 하는 거거든요. 자동 완성을 확률적으로 그럴듯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 지금의 챗봇들이 하는 건데 이게 매번 단어마다 하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야. 그렇지. 한번 다 돌려야 되잖아. 연산을 너무 많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신경방을 한번 싹 다 긁어가지고 읽어가지고 답을 해줘야 되는 거 그걸 짧은 시간에 해줘야 되니까 GPU 서버들이 팡팡팡팡팡 돌아가야 되는 그렇죠. 그래서 비용이 지금 한 몇십 배는 들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그거보다, 그러니까 구글의 원래 쿼리 할 때보다 비용이 뭐 아마 하드웨어 보시는 분들이 더 그런 얘기 더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비용이 최소 몇십 배 들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또 당장은 또 이렇게 연결이 돼요. 마이크로소프트도 만들고 구글도 만들잖아요. 그럼 둘 다 일단 비용이 엄청 많이 들 거야. 그렇죠. 사실 단순한 답변하는데 사실 전기세하고 이거 프로세싱 돌리는 거하고 서버 용량 이거 이렇게 다 쪼개가지고 하면 500원씩 든다 이러면은 진짜 장난 아닌 거지. 그냥 툭툭툭 물었는데 500원 막 이런 식으로. 네네. 그래서 어쨌든 또 여기서의 뭔가 더 뭐랄까 그 유료화 이런 것들이 아마 더 붙을 거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 일단 광고 붙이겠다라고 이미 얘기를 해놨어요. 우리 돈 이거 많이 드니까 광고 붙일 거야 여기다가. 근데 사람들이 되게 많이 쓰면 많이 쓰고 체류도 많이 하면 그냥 여기다 광고 붙이면 일단 여기서 바로 돈이 되니까. 그게 의도네. 사실 사실 검색 시장이라기보다도 우리 입장에서 광고 시장. 광고 시장이죠. 네, 광고 시장을 뺏어온 게 목표니까. 그렇죠. 결국에는 광고 시장. 구글이 돈 버는 건 다 광고잖아요. 그러니까 구글이 깜짝 놀랬던 거 광고 시장 뺏기게 생겼으니까. 네네네. 거기서 완전 여기 사람들이 여기서 체류하면 결국 여기서 다 광고를 볼 거니까요. 그래서 지면에 다른 공간이 있으니까 거기다 광고 붙일 거야.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관련된 어떤 Q&A 같은 거를 들어보면 고민을 한 게 느껴져요. 근데 이제 슬프지만 이제 구글 같은 경우는 얘기를 들어보면 황급히 그냥 출시하고 그리고 막 루머에 따르면 막 빨리 출시하라고 막 지금 짰나 봐 또. 그래서 그런 루머도 나오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구글이 괜찮은 제품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왜냐면 기반 기술이 다 있고. 제일 오래 했죠. AI를 가장 오래. 제일 오래 한대요. 네. 제일 오래 하고 제일 진지하게 했고 딥마인드 같은 데도 있고 자회사도 좋은 자회사들도 있고 또 스타트업 또 한 군데서 하니까 저는 퀄리티 좋은 거는 구글이 만들어내는 데는 좀 그러니까 물론 이것도 저는 1차 분기점이라고 보는데 1차 분기점은 구글의 제품이 언제 나오느냐, 챗봇이. 그게 1차 분기점인데, 그거가 너무 늦게 나오면 1년 이상 걸린다. 예를 들어서, 최악의 상황으로. 그러면은 저는 뭐 구글이 진짜 위험할 수 있을 것 같고. 갑자기 자율주행차 생각나는데요. 네, 뭐 그런 느낌이죠. 자율주행차도 자기네가 열심히 했는데, 지금 완전히 그냥 완전히 밀려버렸잖아요. 그쵸. 순식간에. 그쵸.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런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겠구나. 전 밀릴 가능성이 제가 지금 한 3, 4일째 정도 쓰고 있거든요. 빙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밀릴 가능성을 느끼고 있어요. 저는 약간. 물론 이제 지표들을 우리가 뭐 이런 류의 투자할 때 너무 당연한 건데 지표를 계속 보긴 봐야 돼요. 아주 단순하게는 구글 트렌드에서 빙이 얼마나 많이 검색되나. 예를 들면 그런 거로 시작을 해가지고 계속 좀 트래킹을 할 필요는 있는데 일단 저는 아주 단순하게 저와 제가 얼마나 많이 쓰냐 또 제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쓰냐. 근데 일단 얼리 어댑터들 마치 제가 예를 들면 옛날에 20년 전에 저 인터넷을 했었으니까 그때 야후를 다 썼었거든요. 그렇죠. 그때 야후. 근데 제 주변에 테크 좀 좋아하고 얼리 어댑터인 형이 있는데 그 형이 나는 구글에서만 검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구글을 처음 이제 접했었거든요. 완전 꼬맹이 때. 근데 지금 약간 비슷한 느낌을 제가 좀 받아요. 제 주변에서 테크 좀 하는 애들이 이제 빙으로 검색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을 조금씩 듣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고 구글이 너무나 지체되면 위험할 수 있다. 네. 일단 지금은 그런 퀄리티의 제품을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들어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궁금점이 네. 생깁니다. 두 가지 궁금점. 하나는 이게 이제 그 우리 만드셨던 카카오톡 같은 그런 정도, 이거 카카오톡 아니고 언로를 그냥 다 잡아버렸잖아요. 네네. 언로를 잡아버리니까 사실상 뭐 정말 죄송한 얘기긴 합니다만 그 텔레그램 같은 경우가 사실 가볍고 잘 돌아가고 붙일 것도 많고 좋거든요. 네네네. 근데 아예 자리를 못 잡아요. 물론 자리를 왜 못 잡았냐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습관을 못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내가 누구한테 연락해야지라고 했을 때 카카오톡을 자꾸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써보면 두 개를 같이 써보는 입장에서 보면 얘가 좀 잘 돌아가, 잘 잡고 신호도 잘 잡고 이게 더 좋은 것 같은데 이런데 압도적으로 사람들이 몰라요. 그냥 여기로 그냥 고정화됐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구글을 치고 들어간 건데. 이거는 이걸 쓴다고 이걸 못 쓰는 건 아닐 거 아닌. 못 쓰는 건 아니죠. 네. 네. 근데 이제 사실 카카오는 카카오톡을 쓰면 다른 건 못 쓰는 거잖아요. 다 여기에 생태계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런 정도까지도 발전할 수 있는 거냐 하는 게 첫 번째. 대전제는 구글의 대응에 달렸고요. 구글이 대응을 잘 못한다면 역전될 수도 있는 정도의 퀄리티의 제품이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어요. 그럼 역전만 돼도 사실은 어마무시한 대변혁인 거죠. 네. 그러나 구글이 좋은 대응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응 나오는 거 보면서 좀 더 판단을 하고 싶어요. 하기야 자율주행차보다는 더 목숨 걸고 하긴 할 것 같아요. 네, 당연히 자율주행차보다 목숨 걸고 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글이 기술이 없는 게 아니야. 엔지니어 제일 많을 거예요 아마. 네. 그래서 저는 구글이 대응을 그러니까 기술에 대한 건 이미 다 문제가 없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야후와 구글의 경쟁에서는 야후가 기술이 없었던 것도 있거든요, 사실. 네네. 기술이 없었던 것도 있고 이미 그 웹사이트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바꾸지 못했던 것도 있고. 그렇죠. 뭐 두 가지가 다 있는데 빙은 버릴 게 없어. 빙은 잃을 게 없어. 빙은 그냥 우리 망해도 되니까. 그렇지. 이미 망해 있는 빙이니까. 검색 싸움, 검색 싸움. 이렇게 바꾼들 저렇게 바꾼들 무슨 상관이에요. 그 야후는 구글이 치고 올라오는 동안 기존의 서비스를 1등이었기 때문에 바꾸는 게 너무 부담스러웠던 거야. 네네네. 그렇죠.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런 게 없거든요. 내 맘대로 그냥 빙 지금 별 쓰는 사람도 없는데, 물론 여전히 많이 쓰고, 참고로 빙 작년 매출이 15조 원쯤 돼요.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엄청 망했다고 생각하지만 구글이 거의 200조 원 이래서 그렇지. 11조 원 정도 되니까 완전 망한 건 아니에요. 냉정하게 말해서. 그래도 물론 마이크로소프트 다른 산업이랑 비교하면 조금 부족한데 그래도 그렇게 망한 건 아니다라는 전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로소프트는 검색 사업은 적자 보면서 할 생각이에요. 아예 그렇게 얘기했어요. 적자 보면서 할 거다. 우리는.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 저는 이 질문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이 질문은 다른 사람한테 들을 수 없다고 봅니다. 이거는 우리 단테님한테 반드시 들어야 되는 건데, 세상을 바꾼 킬러 앱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킬러 하드웨어들이 있어요.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등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럼 이 AI가 킬러 앱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될 가능성이. 너무 쉽게 얘기하시는데? 네.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언어를 알아먹기 시작했어요. 전 그게 너무 큰 것 같아요. 맞아. 언어를, 그러니까 물론 당장 내일 1년 뒤 이 얘기는 아닌데 그건 그렇진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언어를 알아먹기 시작했다라는 거가 주는 변화가 너무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간은 언어로 소통하잖아요. 네. 이제 소통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존재가 생긴 거예요. 지금까지는 소통하려고 하면 컴퓨터 프로그램을 짰어야 되는데 이제 언어로 가능한데. 그거를 대신해 주는구나. 프로그램 짤 일을. 프로그램을 이제 안 짜도 되는 거죠, 점점. 인간이 점점 프로그램 짤 필요가 없어지고 개발자가 아닌 사람도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는 거죠. 방향 지시등만 감독처럼 잘 해주면 저 같은 문돌이도 프로그램을 만들 수도 있는 그런 거죠. 네네. 말로만 잘 설명해도. 걔가 이해할 수 있도록 너 이렇게 한번 해봐, 저렇게 한번 해봐. 이 방향이지 않겠어? 이렇게 한다면. 물론 그거에 스킬이 조금 필요하긴 해요. 당연히. 그래서 얘랑 말할 때도 팁이 좀 있고. 요즘에 저 썸네일도 다 저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요. 썸네일. 워렌 버핏이 이런 표정을 지은 걸로 만들어줘. 그럼 그렇게 만들어요. 그렇군요. 네, 워렌 버핏이 좀 깜짝 놀란 표정으로 제가 이번에 주주소환 썸네일 만들 때 깜짝 놀란 표정 좀 만들어봐 했더니 만들어요.
그냥 말을 어떻게 시키느냐가 중요한 네. 거예요. 아니 그래서 저는 사실 이 AI 공부 좀 하고 나서 야 이거 유아교육과 출신들이 이거 엄청 일 잘하겠는데 앞으로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었어요. 네. 근데 그러니까 내용을 좀 알고 방향성 알고 있는 사람들이 구슬려 가면서 이렇게 하면 계속 커질 수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야 그러면은 서비스업 쪽에서는 정말 혁명적인 변화가 지식 노동자들이 일단 엄청난 혁명일 것 같아요. 그러네요. 이게 사실 지식 노가다를 얘가 돼. 엑셀도 사실 지식 노가다 주판알 튀기던 것들을 막 30명이 튀기던 거로 혼자서 30분 만에 끝내는 개념인 거잖아요. 이건 또 한 번에 승수가 나오는 거네요. 그래서 제가 뭐 건너 들었던 모 게임 회사가 디자인 작업을 원래 30명이 했었는데 이걸 이제 AI를 도입해서 그거를 5명이서 할 수 있게 바꾸려고 하고 있다. 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지. 색깔 칠해주고 이런 뭐 색칠도 그렇고요. 네, 뭐 할 거 너무 많아요. 디자인 쪽은 뭐 그리고 제가 뭐 저도 원래 썸네일 원래 워렌 버핏 사진이랑 뭐 이렇게 좀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워렌 버핏 사진 필요가 없어. 워렌 버핏 그리면 돼 그냥. 워렌 버핏 그리면 돼요. 워렌 버핏 이런 표정 그려줘. 표정을 제가 그냥 만들 수 있어요. 표정을. 뭐 워렌 버핏이 뭐 한 손에는 아이폰, 한 손에는 애플, 뭐 안드로이드를 들게 해줘. 이런 거 그냥 시키면 돼요. 워렌 버핏이 뭐 샷건 들고 있는 거 만들어줘. 바로 보여드릴게요. 이거 이제 뭐냐면 그 미드전이라고 해서 얼마 전에 그 인공지능이 무슨 그림 대회에서 1등 먹었다. 그거 이거예요. 이걸로 만든 거예요. 이 인공지능으로 만들었어요. 그 사람은 입만 뻐끗거리고 1등한 거야. 이렇게 그려줘, 저렇게 그려줘. 뭐 붓터치는 이렇게 해줘, 저렇게 해줘. 뭐 이런 개념이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뭐 워렌 버핏 샷건인 걸 전 세계에서 아무도 그리지 않았을걸요? 네네. 전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데 워렌 버핏 샷건. 나오네요, 진짜. 네. 이거 나중에 뭐 제가 그림 보여드릴 거지만 이런 워렌 버핏 샷건 들고 있잖아요. 누가 봐도 워렌 버핏이 샷건 들고 있잖아. 그렇죠. 이런 말도 안 되는 그 사진들을 그러니까 유튜브 썸네일 이제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유튜브 썸네일로도 뭐 만드는 유튜브 거고. 썸네일 해주던 일이 없어지는 거네 그러면. 네, 그런 그것도. 일이 사라지는 건데 뭐 그것뿐만 있겠습니까? 그냥 뭐 디자인 게임이나 뭐 아니면 뭐 게임이 아니더라도 수많은 정말 우리 디자인이나 그림이나 이런 거 그리고 있잖아요. 아니면 뭐 캐리커처 같은 거. 네, 뭐 그렇죠. 요즘에 뭐 축제 같은 데 가보면 얼굴 캐리커처 그려준다고 하잖아요. 그런 거 바로 다 해주는데. 단순 노동 수준이 아니라 진짜 그림에서는 진짜 지식 노가다 일들이 대거 일자리를 뺏기겠네. 네. 그거는 확실하네. 네, 지식 노동자들이 제일 저는 오히려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네요. 이건 뭐 저기 디스플레이 상에서 되는 거니까 뭐 인턴들이 위험해요. 인턴들이. 그러니까 몸으로 하는 저 육체 노동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고, 그건 뭐 로봇의 문제고. 네네. 이거는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정말 소프트한 일을 하는 사람한테는 상당히 큰 이슈가 되어서. 정말 큰 이슈예요. 저는 이거 너무 큰 이슈라고 생각해요. 그림 그리는 쪽은 진짜 그 아까 말씀하신 게임 회사들은 이거 돈 주고 쓰겠네요. 네, 당연히 돈 주고 쓰죠. 한 달 돈 1,000만 원으로 해도 쓰겠어 그냥. 네, 왜냐면 인력을 뭐 한 5분의 1로 줄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 안 쓸 이유가 없지. 네, 인력을 5분의 1로 줄이면은 왜 안 할까? 뭐 그런 생각이 들고, 옛날에 사실 저는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하게 봐요. 제가 이제 잘하던 시기, 제가 어렸을 때는 컴퓨터가 도입되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컴퓨터를 잘 쓰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수혜를 많이 봤어요. 그 컴퓨터 잘 쓴다는 게 꼭 뭐 프로그래밍 개발자를 떠나서 엑셀, 파워포인트 뭐 더 잘 아시잖아요. 그런 거 잘 쓰는 사람들이 수혜를 많이 봤던 것처럼, 저는 이제 그 엑셀 이런 것도 그런 건데 인공지능을 잘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잘 어르고 달래가지고 도출시키는 결과를 유사값으로 도출시킬 수 있는 그 기술. 그거만. 근데 이건 컴퓨터 못해도 되네. 컴퓨터 못해도 되는데 컴퓨터를 어느 정도 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게 약간 아이러니한데 컴퓨터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약간의 그게 있어야 되긴 해서 아예 못하면 안 되긴 하는데 옛날만큼 잘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적당히만 하면 돼요. 컴퓨터를 엄청 잘할 필요는 없고. C 언어 몰라도 된다. 그렇죠. C 언어는 몰라도 되죠. 근데 컴퓨터적으로 사고는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엄청 어려운 정도는 아니니까. 네. 아주 오늘 이 얘기를 들어보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킬러 앱이 되면 또 이제 저희 하드웨어를 생각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얼마 안 남았네. 메모리 업체들 얼마 안 남았네. 1년 안에 이거 엄청난 시장이 또 열리겠네. 그러니까 이게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는 해요. 다만 이제 사이클이 있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힘들 때도 있고 괜찮을 때도 있는 건데, 훨씬 더 많은 연산을 해야 되고 사람은 또 욕심이 끝이 없기 때문에 저는 더 투자가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물론 저도 잘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투자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지금은 그리고 그림이잖아. 영상도 하고 싶단 말이야.
영상을 하면 에너지를 그러니까. 컴퓨팅을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네네네. 영상 쪽도 지금 조금씩 하고 있거든요. 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거 양수겸장이네. 죽었던 그 광고 시장에도 되고 이거 사용하면 애저가 폭발하겠네요. 그렇죠. 클라우드 완전 폭발이야. 다 클라우드 회사죠. 그러니까 이거 너무 좋은 포인트 집어주셨는데 네. 애초에 클라우드랑 같이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없어요. 그래서 네. 오픈 AI가 마이크로소프트 투자를 받을 때 투자금의 일부는 애저를 쓰는 비용이에요. 그냥. 그거예요. 아예 현물 투자고. 네, 현물 투자. 맞아요. 현물 투자를 받았고 얼마 전에 구글이 투자했던 오픈 AI랑 비슷한 언어 모델을 만드는 그 업체도 구글 클라우드의 크레딧을 구글 클라우드를 쓰는 비용을 현물로 투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뒷단에서 이걸 어떻게 적은 저비용으로 처리할 거냐, 클라우드 단에서 저비용으로 그렇지. 처리할 거냐도 엄청나게 큰 이슈예요. 그렇지. 이게 엔비디아의 뭐 H100? 요즘 최신의 A100입니까? A100 수천 개 네. 깔아야 된다면서요. 뭐 뒷단에 엄청 많이 필요할 그 수천 개 달면은 이거는 일반 기업은 할 수가 없는 작업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사실 챗GPT 이전까지 이제 2022년까지는 좀 뭐랄까 뭐 중시도 좀 안 좋고 그러니까 뭐 인공지능 뭐가 나온다고 했는데 뭐야 약간 이러고 있다가 다시 한번 이제 약간 망치를 약간 얻어 맞았으니까 지금 이제 인공지능 쪽은 다 투자를 그러니까 상장 시장이고 비상장 시장이고 지금 인공지능 쪽에 VC들도 다른 데는 투자 안 해도 막 인공지능은 다 투자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하드웨어에 투자를 안 하겠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 질문 반문. 하드웨어도 투자하겠죠. 그렇지. 그래픽 AI 조언을 한번 받기 시작하면 이건 그래서 최근에 엔비디아가 많이 오른 것도 그 챗GPT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도 당연히 그렇죠. 있잖아요. 당연히 그럼 제가 보니까 지금 뭐 쿠다 생태계를 완전히 먹어버렸으니까. 네. 그래서 당연히 지금 뭐 하드웨어도 좋을 수 있다고 당연히 생각하는데 뭐 이제 웬의 문제잖아요. 하드웨어가 이제 계속 사이클이 또 있으니까 이거 언제냐의 문제지. 하드웨어는 앞으로 더 많이 그리고 욕심인 사람이 계속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네. 저는 이제 어떤 생각도 드냐면 좀 있으면 제가 유튜브를 찍을 필요도 없겠다. 그냥 스크립트만 쓰면 제 지금까지 화면들과 스크립트가 있고 그걸 러닝시키면 그냥 이제 몇 년 뒤에는 저는 영원히 그냥 늙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유튜브에 계속 나오겠죠. 그냥 그게 별로 몇 년 안 남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런 얘기를 우리 단테님 아니면 어디 가서 듣겠습니까?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 같죠, 정말. 네. 근데 새로운 세상이 정말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더 많이 써보려고 하고 있어요. 너무. 결국은 서버 문제와 전기세 문제와 비용 문제네. 그렇죠. 보니까. 그렇죠. 이게 핵심이네. 그리고 또 저작권 문제도 있습니다. 참고로. 그게 또 하나의 이슈입니다. 그러네. 왜냐면은 우리가 수많은 그림으로 학습을 해서 새로운 그림을 생성했는데 이 저작권 어떻게 될 거냐? 어디서 분명히 모방한 거니까 뭐 100% 모방이잖아. 그러니까 트레이닝 할 때 썼던 그 그림의 저작권자한테 이거를 돈을 줄 거야? 이걸로 돈을 벌면? 그럼 이쪽 AI는 내 거 어느 정도 얘네가 훔쳐갔어. 이걸 또 찾는 AI도 생기겠네. 그러니까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는 거고. 그래서 지금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게티 이미지라고 해서 그 이미지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그 그림을 게티 이미지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그 회사가 스테이블 디퓨전이라는 데를 고소를 했는데 스테이블 디퓨전이 그 그림을 그려주는 글자를 쓰면 그림을 그려주는 기능을 이제 거의 초기에 좀 잘했던 회사? AI? 네. 인공지능 쪽, 그쪽 회사인데, 거기를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니들이 지금 우리의 워터마크가 달린 이미지를 갖고 학습해서 너네들이 지금 그걸로 다 팔아먹고 오픈소스 해가지고 지금 다 그러고 있네 라고 하면서 고소를 했습니다. 그러네요. 앞으로 이런 저작권 관련된 고소들이 엄청나게 많아질 것 같아요. 그러네요. 텍스트 지금 빙이 혹은 챗GPT가 막 대답하고 있는 그것들은 사실 누군가한테 배운 거잖아. 그러면 얘는 어떻게 그 원 저작자는 돈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원래는 그 사이트에 이제 클릭해서 들어감으로써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돈을 벌었는데 지금은 그냥 챗GPT나 빙에서만 결과를 보고 끝나면 이게 돈이 어떻게 될지 여기서 돈이 엄청나게 많이 흐를 건데 이거 저작권 어떻게 교통정리 될 건지가 되게 큰 또 하나의 주제예요. 그러겠네요. 그 또 얘기 듣다 보니까 그러니까 또 오리지널리티가 진짜 중요하구나. 또 그렇죠. 오리지널리티가. 그거를 생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진짜. 네.
음반 팔아먹는, 음원 팔아먹는 거 비슷해질 수도 있겠네. 그렇죠. 그럴 수도 있겠네. 근데 음악도 요즘에 뭐 진짜 아주 단순한 음악들은 또 인공지능으로 다 됩니다. 내가 말만 하면 그런 분위기의 음악 만들어줘 하면 딱 음악이 나와요. 그런 상황. 그 정도로 발전을 많이 했어요, 인공지능 쪽이. 예. 얘기하신 것 중에 얘기 못 하신 거. 뭐 한 가지만 더 하면, 그러니까 투자를 또 어쨌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지금 너무 뭐라 할까요? 지각 변동의 시기예요, 지금. 그렇지. 그래서 지금은 당장 과격한 액션을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상황을 좀 판단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지금. 너무나 많은 사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살아남을 회사와 죽을 회사들이 지금은 잘 안 보인다. 그리고 얘네들이 제품을 많이 가려놔가지고, 그러니까 메타도 지금 뭐 하나 뭐 이번에 라마가 나온다 뭐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 원래 지금까지 약간 다 자기들 그런 것들 유닛을 많이 가려놨어요. 인공지능 쪽 개발하던 거를. 이제 막 오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오픈되는 것들을 보면서 좀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우리 단테 김동준이와 함께한 자, AI 미래에 과연 어떻게 다가갈 건가에 대한 투자 인사이트 시간 가졌습니다. 너무 좋은, 정말 이게 인사이트죠. 정말 머리 두뇌 주름이 하나 만들어지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고, 또 미래를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저뿐만 아니라 시청자분들도 그런 것 같고요. 우리 댓글로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나눠주신 우리 단테님께 또 감사 인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귀하게 마련해 주신 단테 김동준님과 함께한 AI 미래, 오늘로 다가온 AI 미래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